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제가 겪은 가장 황당한 일이었죠. 우리나라 옛말에 음식 끝에 정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잘 나누면 정이 돈독해지지만 잘못 나누면 서운한 마음이 쉽게 든다는 이야기죠. 독일인 셀롯의 사연은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얼마 전 스웨덴 게스트라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바탕 뒤집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 게스트란 스웨덴의 손님 접대 문화라고 보면 되는데요. 스웨덴의 역사적 환경에 따라 형성된 문화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한 일화를 예로 들면 친구의 집에서 하루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잠에서 깼고 친구는 아래층에 잠깐 내려갔다 온다고 했으며 15분가량이 지나고 자신이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친구는 행복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친구는 자신을 보고는 금방 끝난다며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게스트는 이렇게 손님에게는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문화인데요. 이를 접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밥 시간에 밥을 안 주고 친구의 가족끼리만 밥을 먹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제발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너무 정 없는 것 아니냐? 먹을 것 가지고 그러다니 세상 서러웠을 것 같다라며 대신 서운함을 넘어 울분을 토로했었죠. 그런데 커뮤니티에 소개된 셀롯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스웨덴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연과 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셀롯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 셀롯입니다. 가끔 20년도 더 지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황당한데요. 성인이 되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직접 접하다 보니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스웨덴에서 잠시 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해서 엄마와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풍족하게 살지 못했어요. 늘 엄마는 일하시라 바쁘셨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웨덴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죠. 하루는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자며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집에서 함께 밥을 먹자고 밥 먹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네 집에서 수다를 떨고 한참 놀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자를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즐겁게 피자를 먹고 나니 친구 엄마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셀롯, 너의 식사값은 50크로 나간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런 식비 부담에 너무 황당한 일이었죠. 돈이 없어 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친구의 엄마는 저녁을 같이 먹자는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냐, 남의 집에 와서 예의가 없다고 화를 내시며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을 뿐 아니라 집에 가서 잘 확인해보지 않고 갔다고 엄마에게 혼이 났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지 말고 오라고 한 것도 친구였고 그 당시 친구 집은 수영장이 딸린 멋진 집에서 살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도 알고 있었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도 맛있는 간식을 해주며 잘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엄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어린 마음에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 엄마와 제가 겪었던 수모의 몸서리가 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스웨덴에서는 보통 친구를 초대해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n분의 1을 해서 음식값을 지불하는 개념이라고 하죠. 또한 스웨덴의 문화를 모르고 저와 같은 황당한 일을 겪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들과 홈파티를 계획해 음식을 나눠서 가져올 경우에도 스웨덴 출신 친구들은 자신의 것만 가져와 자신의 것만 먹었습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도 개인주의가 강한 편이지만 스웨덴은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었죠. 저는 어른이 되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며 스웨덴은 그런 문화구나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기까지는 역사적, 환경적 배경 등을 무시할 수 없고 문화에 대해 옳고 그름도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어린 시절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유일한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웨덴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쓰던 즈음 한국에 오게 되면서 다시 혼란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독일의 작은 웹방송국의 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의 한식 문화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우리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방송을 제작하기로 했었죠. 우리 팀은 신이 났어요. 일이지만 다른 나라를 둘러보며 그 문화를 이해하고 겪어볼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잖아요. 한국을 담아내는 한국적인 음식에서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여진 한국의 다양한 음식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 저는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 한식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만들고 담아내는 사람의 마음의 훈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글로써 표현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가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은 한국의 궁중 음식부터 평범한 음식, 국민 먹거리라고 하는 골목 음식, 지방색이 짙은 음식 등 한국을 조명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계획했습니다. 아, 너무 사심이 가득한 계획 아니냐고요? 혹시 다큐 아니고 먹방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평소에도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저로 사심이 가득한 계획이 아닐 수 없었죠. 한국에 도착해 처음 들어간 식당부터 저희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습니다. 식탁 한가득 차려진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팀은 생전 맛보지 못했던 다양한 반찬들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음식이 빌 사이도 없이 반찬들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먹으면 음식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뭘 모른다고 옆에서 계속 음식을 가져다주고 덮어 씌우려는 걸까? 라고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주문한 음식값만 지불하고는 깜짝 놀랐죠. 추가적으로 가져다준 반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정말 다 서비스였단 사실을 알게 되자 기분이 완전 좋았어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 읽었던 한국에서는 먹을 것에 인심이 난다는 말들, 담아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겼다는 말들을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지방 작은 마을에 갔을 때였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개인주의가 많기 때문에 나눠 먹고 함께하고 그런 게 잘 없죠. 그렇지만 집에 온 손님에게 야박하게 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 속에서도 한국은 내 거가 없구나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촬영차 돌아다니다 보면 무엇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더라도 더 먹으라며 사람은 밥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시죠. 단순히 먹을 것을 더 받아서가 아니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는 그 속에 담겨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거하게 밥도 먹고 촬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시골 할머니는 꽁꽁 싸맨 검정 봉지를 내미셨습니다. 할머니도 오랜만에 자신이 차려준 음식을 잘 먹는 외국 청년들을 보니 마음이 풍족했다고 하시더군요. 잘 먹는 게 이뻐 간식거리를 좀 쌌다며 출출할 때 꺼내 먹으라고 하셨죠. 검정 봉지 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와 옥수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년이 넘은 스웨덴에서 받은 상처가 비로소 낫게 되는 순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챙겨주시려는 그 마음이 정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식문화는 음식의 맛보다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더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그 글로 써졌던 의미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만족스럽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야심차게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사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느꼈던 그 감정들을 듬뿍 담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왔으니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은 없을 듯합니다. 셀롯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셀롯의 어릴 적 상처가 치유되고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고 갔다니 제가 더 흐뭇해집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은 참으로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한번 느껴버리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서 정난다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은 이제와 생각해보면 고봉밥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쩜 젊은 세대에서는 낯선 단어인 고봉밥은 어른들에게는 정겨운 단어일 텐데요. 그릇 위로 수북하게 높이 담은 밥을 말하는 고봉밥은 그냥 단순히 밥이 많아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오던 시절 늘 한 끼 때우기에도 급급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도 자신은 굶어도 자식들은 배불리 먹이고자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고봉밥에 담아낸 것이었죠. 그 고봉밥을 먹고 자라 먹는 것에 정을 담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데 손님이라 소외시키는 스웨덴 문화에
어쩜 더욱 열을 내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